그 지금 지난주에 그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선거. 대망했죠. 부정선거죠? 40%. 그러니까 이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정혁 씨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좌파들이 교육 이 정책에 대해서는 눈치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은 조정혁 씨가 사전선거를 하십시오라고 독려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 얘기는 뭔가 그쪽도 공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도대체가 애국단체 장이라는 놈이 다 간첩들이 앉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완전히 장악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혁이 당선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 꼴 나는 거죠 뭐.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예? 전부 한 자리 걸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놈들이.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장악이 돼 있다. 모든 것이 장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북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이 철도 폭파하고 도로 폭파하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평양 상공을 나르고 예? 이런 거. 또 거기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3,000명 지원했었죠. 네? 러시아에 북한군이 3,000명 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정보로는 12,000명 간답니다. 지원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엄정인 대표가 남한이 북한 침략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히 화이트햇이에요. 러시아를 지원하는 거 봐요. 12,000명 가가지고 러시아는 뭐 하려고 하느냐? 나토를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나토를 전쟁으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힘을 못 챈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북한과 남한의 스탠스가 지금 현재 세계 정세에서 차지하는 게 완전히 반대라는 얘기죠. 포지션이 반대예요. 우리는 딥스 쪽에 붙었고 북한은 트럼프 쪽에 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북한 중심으로 통일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북한이 우리 주사파라든지 종북 짓을 한 놈들을 다 잘 알겠죠. 걔들은 다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들 다 잡아낼 수 있겠죠. 발본 생활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남한이 오히려 긴장 조성을 하고 있다. 네? 북한은 방어를 하고 있고.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놈들이 딥스테이트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권을 잡은 놈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현상이 정말 나는 믿기지가 않은데 근데 10월 달은 거칠어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앞으로 3차 대전으로 가는 페이크 월드워지만 정말 그 공포를 우리가 느껴야 하는 장면이 올 겁니다. 그 러시아, 나토, 이란, 이스라엘, 예? 또 북한, 남한, 중국, 대만, 예? 뭐 그런 장면이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엄정현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 게세라 네세라 세상이 되면 18세 이하가 적어도 310만 불이 계좌에 꽂히고요.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1120만 불이 꽂힙니다. 최소.
그러니까 이게 참 긍정적인 얘기지만 그동안 얘네들이 수탈해 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돈 때문에 모든 부패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돈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예? 그렇게 그게 차원 상승이지 뭐 딴 게 차원 상승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오늘 딥스테이트 아웃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차원 상승하는 거. 이미 차원 상승 하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거칠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옆에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성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애국자고를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고 그런 운동을 하는 걸 잘 가려서 해야 돼요. 정답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대한민국의 최고 애국 집단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늘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대한문 나가면은 여러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일종의 이게 세상이 왜 이러냐 한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풀이고 그렇게 하고 지내고 나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저녁 때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래봐야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윤한 문명 그 네 글자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이렇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윤한 문명이 한통속이다.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현실을 타파하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 그리고 언론 이런 걸 보지 말아야죠. 그거 봐서 뭐 합니까? 신경질만 나지. 국회에서 싸움하는 거 봐요. 그거에 어디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거. 가끔 저는 그 쇼스로 봅니다. 쇼스로 보면 뭐 감사원장 불러놓고 뭐 또 정청래가 고함치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내가 참 근데 진짜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품위 있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야지.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소리만 지르면 답니까 진짜? 딥스테이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A country run by banks will always be in debt. 이게 무슨 얘기냐? 은행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언제나 빚을 끌어안게 된다. 그렇죠? 이게 딥스테이트가 지금 연방준비제도라는 게 허공에서 돈을 창조를 빚으로 하는 거예요. 돈 찍으면 돈 찍지도 않죠. 요즘은 전산으로 하죠. 그럼 돈을 개인에게 빌려줘가지고 개인이나 기업한테 빌려줘서 돈이 창조되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거 이자 못 내고 그러면은 집을 압류해. 걔네들은 공짜로 만들면서 우리는 집을 압류당해요. 그런 제도였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딥스테이트 은행 제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채 탕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각종 세금이나 이자로 착취당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준다는 얘기고 그게 말이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 봉급쟁이들이 봉급 받아가지고 집도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사고 애들 교육비하고 그거 이자 내고 세금 내고 다 하려고 그러면은 살기 어렵죠 당연히. 그거를 우리는 당연한 듯이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그놈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 되고, 희년이라는 거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막 그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세수가 더 안 거쳐요. 차라리 탕감해 주는 게 더 새로 시작하는 게 그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돈이 더 잘 들어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 이번에는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도 희년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지금 인류가 이렇게 그 닙스 카발들한테 그 예속되어서 노예로 살았다. 거기다 그놈들은 그 나쁜 짓까지 한다. 마약, 소아성애 뭐 이런 거 이거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래퍼 그 흑인 래퍼 디디라든가 앱스타인 리스트라든가 미국 정치인 치고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 치고 거기 유명한 배우들 가담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제가 저번에는 그런 거에선 좀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분들은 우리나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무슨 그 남부에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던데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거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청소할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 정치인들이나 배우들이 했다 그러면 중국하고 연관돼 있어가지고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그런 놈들 다 쓸어버려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형 제약회사가 운영하는 그 의료는 결코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요.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드는데 그거 먹고 다 나으면 돈을 벌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질병을 치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내가 아픈 곳은 나아도 다른 곳이 또 병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얘들이.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 치료법이 보존적인 치료법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요즘은 또 소금물 마시기가 상당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혈액 중에 소금 농도가 0.9% 이게 바닷물의 소금 농도예요. 근데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도 0.9%래요. 그리고 우리 몸도 소금 농도가 0.9%가 돼야 정상이랍니다. 그리고 0.9%가 그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 인터넷에 보면 염도기가 있대요. 한 3만 원 주면 사는데 그거를 자기 그 소변을 대보면은 농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0.9에서 모자라면 그분 소금 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소금이 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소금 몸에서 생선도 보면 요리할 때 그 소금에 절이잖아요. 놔뒀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설탕이나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몸이 썩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당연히 소금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소금을 먹으면 요즘 소금 예찬론자들이 많아가지고 만병통치랍니다. 거의 0.9%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고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송영생 치고 한번 먹어보시면
대부분 부족해요. 그 0.9% 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염도계가 한 3만 원 한대요.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대형 제약회사들이 거의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의사 2,000명 증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데 의사 2,000명을 증원한다는 얘기는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3들이 딱 볼 때 이 지금 의대 가면은 이제 돈도 잘 벌고 하니까 내가 의대 갈 실력이 안 되는데 공대를 갈 걸 의대로 간단 말입니다. 이거 넌센스 아닙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볼 때.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예요. 지금 필요한 건 엔지니어예요. 공대. 그것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좋은 거지. 그런 자원들이 의사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도 그 학생들도 앞으로 안 좋을 거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런 짓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어요. 이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국민들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라 망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결코 평화를 모른다. 맞죠? 이 딥스테이트들은 항상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지네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도 통칭만에 베트남이 미국 해군 함정을 공격했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1차 세전도 그렇게 일어나죠. 세르비아 왕자가 오스트리아 왕자가 세르비아 가가지고 세르비아한테 암살당했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오스트리아 왕자 쪽에서 독일 동맹 측에서 오스트리아 왕자 지네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놓고 언론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막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놓고 양쪽에 돈을 다 대줍니다. 2차 대전 보세요. 소련하고 독일하고 전쟁인데 소련에도 돈을 대주고 독일에도 돈을 대주고 양쪽에서 돈 다 대주고 승전국은 승전국대로 패전국은 패전국대로 돈을 다 봅니다. 양쪽에서. 왜 그럴 수 있느냐? 승전국은 당연히 돈을 갚을 것이고 패전국은 그 승전국의 힘에 의해서 돈을 받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또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계속 정치적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오는 게 이때까지 딥스테이트가 해온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전쟁과 테러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전쟁 일으키죠. 그 다음에 알카에다니 ISIS니 하마스니 많지 않습니까? 테러 조직. 그거 다 CIA가 만든 겁니다. 자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돈을 대주고 뒤에서 야 니네 저 정부 내 말 안 들어. 정복해. 이렇게 해서 CIA 작전에 의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교체하는 게 70여 개국이나 됩니다.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죽이지 않았습니까? CIA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평화를 안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전쟁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결코 평화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미디어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는 결코 진실을 모른다. 그렇죠. 국민들 알 수가 없죠. 미디어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잖아요. 우리나라. 아니 조선혁의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알아요?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건 그러니까 언론을 보고 집에서 텔레비 뉴스를 보고 우리가 머리에 꽂히는 정보는 거의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뭐 이번에 또 트럼프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뉴스에서 말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또 뭐 10배 올리고 뭐 13조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뭐 ATM. 머니머신? 네, ATM 머니- 기계라고. 네? 대한민국은 ATM 기계라고. ATM 기계, 100억 달러도 머니머신이라고. 뺄 수 있다고.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왜곡해가지고 트럼프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나토가 이때까지 자기가 미국이 나토를 지켜주는 데 대해서 무임승차했다. 걔들이 돈을 안 내고 미국이 다 냈다 이때까지. 그래서 자기네가 나토한테 방위비를 좀 내라. 그랬더니 7개 나라가 냈답니다. 그 식으로 대한민국도 방위비를 정권 때 올려달라 그랬더니 50억으로 올려달라 그랬더니 50조인가요? 50조를 뭐 제가 단위를 잘 5조, 모르겠는데 5조. 네? 5조. 그 하여튼 네. 20조인가? 그 정확한 한 3, 그러니까 5분의 2가 어떻게 됩니까? 0.4조 그러니까 40%를 냈답니다 문재인이가. 그래서 그거 받고 이제 그 트럼프는 말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토가 무임승차해서 자기가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했다. 자기가 대통령일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라고 씁니까? 우리나라를 돈 버는 기계니까 방위비 13조 내도 괜찮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저번에 얘기한 한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그거는 우리나라 이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딥스테이트 이익에 맞는 얘기지 어떻게 화이트햇 이익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세라 네세라 세상이 되면 방위비를 왜 냅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평화로운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핵무장론도 그렇고 대한민국 무슨 뭐 무기 잘 판다는 얘기도 그렇고 아니 세상이 바뀌어서 평화로운 시대에 들어가면 무기 장사하는 거는 이게 죄악이죠. 네? 무기를 왜 팝니까? 사람 죽이려고 팝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핵무기를 우리가 왜 가집니까? 네세라 게세라 세상이 되면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전부 파괴입니다. 그런데 핵 개발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시대에 역행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하나 더 붙이면요. 원자탄의 위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가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핵무기 왜 만듭니까? 도대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우리나라가 지금 딥스테이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공작의 일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무기를 잘 만들면은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무기 만들어서 팔면 뭐합니까 그거?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를 좀 잘 만드는 거지. 진짜 중요한 무기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중요한 무기는 지구 수호 무기입니다. 지구 수호 무기. 행성 전쟁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첨단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래식 무기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옛날 딥스 세상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때 필요하죠. 근데 앞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데 무기 잘 만든다고 계속 선전해요. 유튜브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하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알아들으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남한 그 길하고 철도를 폭파했는데 트럼프가 얘기했죠. 오직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쵸, 맞는 얘기죠. 그렇죠? 트럼프가 북한을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남한의 그 딥스테이트 시다바리들의 이 불장난은 자기가 철저히 서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매주 얘기합니다만은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지는데 그것이 시나리오에 의한 페이크 월드워 3로 가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그냥 지는 거예요. 항상 공포, 분열, 의존, 통제 아닙니까? 백신 사례 말씀드렸죠. 백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나 저 백신 안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공포를 느껴서 백신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존하고 통제당하는 거예요. 분열은 왜 됩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은 맞지 말라고 하니까 국민 간에 분열되죠. 그리고 또 정부가 그렇게 해도 지하철 타면 내가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다 쳐다봅니다. 그 눈동자가. 나를 다 쳐다봐요. 근데 어떻게 안 씁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못 생각하게 되면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백신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지금 이게 안 보여.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라는 게 있어요. BAR이라는 게. 이게 뭐냐? 국제 변호사 협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때까지 미국 공화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바라는 건 변호사 협회라는 사람들은 이 영국 왕실 그리고 바티칸 여기에 절대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변호사들이 제약회사의 이익과 정치인, 대기업,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딥스카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BA 그거는 미국 변호사협회고 우리나라도 한국 변호사협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딥스카바를 위해서 존재하는 변호사협회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변호사협회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엄청난 얘네들이 사기친 것이 폭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사, 판사, 변호사 이 사람들 게스라 세상에 되면은 다 추적하고 있어요. 이 화이트헤드들이. 그래서 그 나쁜 짓 안 한 변호사만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재교육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제가 볼 때는 이 IMF 이후에 이 공화국이 된 것 같은데 공화국이 아니라 코리아 코퍼레이션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헌법이.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코퍼레이션에서 리퍼블릭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리퍼블릭 헌법이 1776년 미국 헌법이 관습법이다. 그거는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그 법에 대한 새로운 재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이 큐에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 오는 세상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다. 맞죠? 예? 딥스와 함께 협력한 사람들, 예? 거기서 협력해서 돈을 벌고 잘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좋은 세상이 아니죠. 그 사람들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법원은 부패해 있고 바에 속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 변호사협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 침해, 외국 기관의 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전개될 그 상황을 잠깐 얘기해서 이 10월 1일 이후로 미국에서 국기가 그 노란 숱이 달린 털이 달린 국기가 없어졌습니다. 예, 예. 프린지라고 하는데 숯. 예, 예.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 노란 그 술이 달린 거는 그 미국 기업 깃발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술이 없으면 공화국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월 1일이 의미가 있는 게 해계년도가 이 미국 기업의 해계년도가 끝난 날이에요. 10월 1일로 9월 30일로. 그래서 10월 1일 이후에는 미국에서 그 골드 프린츠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 커다란 일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10월 4일 날 또 일론 머스크가 QFS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시스템을 스타링크와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 스타링크로 연결될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 다음에 10월 9일 날은 브릭스 12개국이 달러를 쓰지 않고 현지 통화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죠. 브릭스 12개국 큰 나라들. 이게 브릭스가 지금 그 제가 이 초창기에 딥스 집회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경제 규모는 25% 정도 차지했었고 이게 2009년에 생겼어요, 브릭스가. 그랬는데 그 인구수로는 약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브릭스가 생긴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패드의 이 피아트 시스템에 대한 대항으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지금 퍼센트 수치가 한 40%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25%에서 40%. 그래서 10월 14일 날은 또 브릭스 정상회의를 이제 22일부터 할 건데 금자산 담보 통화로 국제 거래를 하겠다 이런 걸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달러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예정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니까 10월 17일 날 QFS 발표일입니다. 10월 26일이 EBS고 10월 27일, 28일에 양일간에 거쳐서 샌드맨 프로젝트, 아까 샌드맨 작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샌드맨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를 세계 100개국이 동시에 팝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국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그걸 미국으로 달러를 다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죠. 그거를 샌드맨 작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거 틀립니다.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샌드맨 작전이라는 건 10월 27일, 28일에 뭐 일단 예정으로 이렇게 어떤 인터넷에서 나왔길래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11월 20일 날 이 니른베르크 재판을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11월 5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또 인터넷들을 보면 제가 항상 야 이게 지금 공화국인데 미국 기업화의 그 저기 대통령 선거를 하면 되나?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제가 보는 인터넷도 뒷받침을 해서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선거는 QFS 이하에서의 선거, 그러니까 QVS입니다. 선거는 퀀텀 보팅 시스템. 그 밑에서의 선거가 있지 기업으로서 미국 기업으로서의 선거는 없다라는 게 그 계속 얘기해 왔는데 요즘 조금 달라집니다. 보면은 11월 5일 날 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은 지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워싱턴 DC는 네? 이 법적으로 이때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거고 미국의 그 국민들의 납세자 돈은 영국 왕실로 가고 바티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협회도 영국 왕관에 충성 맹세를 했고 또 카말라 해리스가 또 새로운 지침을 내놨죠. 군대가 밀리터리가 평범한 미국인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남자입니까? 미친놈입니까? 여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플로리다하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피마가 피마 플러스 FBI 플러스 CIA 플러스 그 셋이 화이트햇하고 레드햇 간에 지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 그 뉴스로 봤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피마는 구조 작업을 방해하고 있고 화이트햇은 걔네들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그 지금 미국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60개 도시에 미국의 군인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내전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은 프랑스 외인 부대, 독일의 특수부대가 뉴욕하고 워싱턴 DC에 투입돼 있고 캐나다 군도 워싱턴과 몬테나에 투입돼 있고요. 러시아하고 브라질 군도 마이애미, 댈러스, 휴스턴 이거 남부 쪽이죠. 투입돼가지고 카발의 금융기관을 파괴해가지고 엘리트들의 부를 뺏어가지고 국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작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지난 시간에도 러시아하고 중국 함대가 알래스카 80마일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다. 이 유사시에는 얘네들도 개입한다. 이런 거를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동맹들이 이 작전을 펼치고 있고 지금 행해지는 행위를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뭐 제가 뭐 하는 건 항상 예측이니까 조금 길어지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투모로 이제 반역자들을 체포해가지고 기투모로 보냈었는데 이게 구금 시설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작년 1년 전인가 괌에다가 이제 기트모에 있는 죄수들을 괌으로 이전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거의 뭐 꽉 찬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피마가 원래 멀쩡한 이제 미국 시민들을 가둬놓으려는 강제 수용소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시설이. 근데 이제 저급 딥스테이트 부하들, 카발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기간이 될 거라고 해요. 앞으로. 그리고 남극에도 이 구금 시설이 있답니다. 이 화이트햇에 남극에도 구금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잡혀가는 사람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70만의 보인된 기소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우리나라 양반들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또 항상 우리 큐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큐가 2017년 10월 말에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미국의 NSA라는 게 있어요. 근데 NSA의 수장이 지금 화이트햇 장군 마이크 로저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5년에 거기에 수장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전에 9.11 테러 때문에 페이트리엇 액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애국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휴대폰,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NSA는 내가 한 모든 기록을 다 볼 수 있어요. 전화기 도청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이메일 보내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본다. 그 얘기는 딥스리이 하는 얘기를 다 감시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급진전된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015년에 마이크 로저스 제독 이 사람이 NSA의 수장이 되면서 지금 와서 보면 2016년 선거가 90%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겼죠. 거기도 NSA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는 것들이에요. 아까 참 제가 빼먹은 거 있습니다. 백신 얘기에서 코비드 백신에서 발견된 건데요. 새로운 뉴스입니다. 중금속을 포함해서 55가지의 화학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경, 심혈관, 면역학적으로 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밝혀졌어요. 진짜 이게 이제 완전히 밝혀졌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은 이 딥스들은 당신에게 이 백신을 맞게 하는 걸 강제할 수 없어요. 절대 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간호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고 백신은 미국의 우주군에 의해서 생물 무기임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햇들은 모든 의사가 백신을 놔준 의사들이 그거 놔주고 생물 무기 주사를 놔주고 백신이 생물 무기 주사예요. 놔주고 30불 받았어요. 그거 다 추적합니다. 이 얘기를 퍼뜨리세요. 근거 좀 공유해줘요. 예? 근거 좀 공유해달라요. 근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채널에서 본 건데요. 이게 뉴른베르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맞으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저기 어디 노량진인가 어디 가니까 뭐 역에 내렸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2층에 보니까 뭐 백신 뭐 놔준다고 자랑스럽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것도 고발하면 다른 병원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고발하면 가서 얘기하세요. 당신 뉴른베르크 교도소로 갈래? 교수대로 갈래? 이런 거 붙이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다 65세 이상 다 맞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개인 이게 카톡으로 다 보내요. 유명 가수가 선전도 하잖아요. 이 30불 추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30불. 이거 3만 원이잖아요. 3만 얼마를 원. 믿겠어. 한 사람 놔주면 3만 원 이득 보잖아요. 의사들이. 그렇죠. 그럼 열심히 하잖아요. 코로나 때 의사들 엄청 돈 돈 벌었어요. 벌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게 정부가 거짓말을 응. 의사들한테 한 건 사실인데 의사 정도 되면은 이 거짓말이 정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 새끼들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자기네 저도 아는데 의사들이 모르겠어요. 자기네 식구는 저 코로나 주사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질병청 직원도 안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안 맞잖아. 알아요. 나쁜 거 봐. 네, 그렇군요. 55개 화학 원소가 들어있대요. 이게 심혈관 면역학적으로 피해를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안 걸린 사람들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폐암이 엄청 늘어났대요. 네?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은 해독을 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금 드세요. 소금. 소금을 많이 먹어라. 소금을. 그다음에 제가 오늘 그 이 원수를 어떻게 이게 그 거에다가 앞으로 커피 스푼. 앞으로 이제 여기 계속 나오셨으니까 저기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건지는 아실 텐데 우리도 붉은 소금.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안 좋아요. 네, 오늘이 10월 19일이죠. 그 이틀 전이 그러니까 뭐 미국은 어제가 10월 17일인데 그게 지금 달이 이 서양에서 이 달을 지금들은 보름달이 17일 보름달입니다. 그거를 헌터스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의 달이라 이거죠. 왜 그러냐? 앞으로 길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사냥을 해서 비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터스 문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헌터스 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헌터 is hunted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냥하는 놈이 거꾸로 잡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냥했던 놈들이 딥스테이트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사냥했던 놈들이 거꾸로 지금 잡히는 달이라 이런 의미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10월달 레드 옥토버 이거는 이 뭐 전 세계에서 지금 큰 굵직한 놈들은 거의 다 잡혀갔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그들의 그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하던 놈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그 딥스의 그 아젠다를 밀어붙이니까 지금 체포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전 세계가 7개 제국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10월 17일 날 영국의 왕이 누굽니까? 찰즈 아닙니까? 찰즈가 호주를 갔어요. 지금 호주에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있다는 찰즈가 기력을 회복했는지 호주를 갔는데 그거는 무슨 일이냐? 호주에서도 지금 그 호주의 국왕은 찰즈입니다. 영연방국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운동이 이제 내가 우리 왕 필요 없어. 공화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화국으로 간다. 찰즈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호주로 갔는데 이것이 이제 찰즈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일하고는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기 뛸 때
야 장받아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장받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졸도 제거하고 마도 제거하고 상도 제거하고 나서 이제 장받아라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장받아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찰지의 죽음은 장받아라 체크메이트야 이게. 그 찰지가 죽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뉴스가 나면 진짜입니다 이거. 옛날부터 이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찰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연방이 해체돼요. 영국 연방. 그럼 호주, 캐나다가 영연방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에서 통화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우리가 바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찰지가 언제 죽나. 그 요새 계속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찰지가 위독하고 뭐 그 윌리엄 왕자한테 그 권한을 다 넘겼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알고 보니까 윌리엄 왕자는 그 혈통이 스페인 왕실입니다. 영국이 아니에요. 해리스는 아무 그 혈통이 없는 가짜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유럽의 그 주도권은 앞으로 스페인이 지게 됩니다. 스페인 왕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그게 또 어떻게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손흥민이가 지금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스페인으로 이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은 그 악의 본산이죠, 본산. 그렇기 때문에 영국하고 이스라엘은 아마 나라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없어지고 서유럽은 그 스페인 왕국으로 하나의 다리로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도 스페인이 강국이 되겠죠. 지금도 강국입니다만. 네? 뭐?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6시 12분이에요. 예,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 그 스페인 왕국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서유럽이 다 스페인에 속하는 거예요. 스페인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각 나라는 뭐 정체성을 유지하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차이나 킹덤입니다. 한국하고 북한,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완 다 한 나라, 한 제국에 속하는 거. 그 중국이 수장이라는 얘기지. 차이나 킹덤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스페인 아까 얘기는 서유럽이 다 그 스페인 왕국이 되는 거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다 이 스페인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차이나가 왕국 때 많이. 근데 영국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조선 민족이. 근데 잉글랜드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제 많이 생각해 보니까 잉글랜드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킹덤, 아프리카의 또 하나의 제국이 생겼죠. 그리고 미들 이스트 킹덤 이것도 생기는데 이거는 MBS 모하메드 빈 살만 이 주도하는 중동 왕국이 생겼죠. 그 다음에 그 브라질에 의한 남미 킹덤, 사우스 아메리칸 킹덤, 그 카리브해 국가들을 포함해서요. 그게 생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 킹덤이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동유럽, 그 동유럽 국가는 옛날에 소련이었던 나라들이에요. 거의 다. 그때 1991년에 15개국이 독립을 했어요. 그 중에 12개국이 지금 CIS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다 다시 구소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7개로 이제 나눠 전 세계가 재편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버 가격이 지금 최고가입니다. 35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30불 이랬는데 이게 32.5불을 넘는 것이 그 뭐
소위 말하는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면 쭉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버가 35불 가는 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은이 얘네들이 이 일부러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제 가치에 비해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알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신문, 방송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깨어나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딥스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 아니야, 이거 맞죠? 이런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